날 다 바뀌어가지고 자기들 눈으로 자기 것을 볼 줄을 몰라요. 내 눈으로 내 물건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내 가족 아름답고 이쁘면 되는데 남들이 평가한 거 가지고 너를 뭐 좀 못생기게 보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 가치관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좌동우서라 그랬죠. 우리는 왜냐하면 뭘 가지고 보냐면 집을 지을 때 집을 요즘에 아파트는 돈을 최대한 뽑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방향도 멋대로 해요. 그죠? 서양을 하질 않나 동양을 하지를 않나 뭐 동북 하는데 기본적인 원래 우리 농촌사회 전통사회 집은 어떤 방향으로 하던가요? 예, 남향이에요. 향이라고 하는 그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해서 문도 내고 그저 집에 다 이쪽을 향한다라는 향이에요. 남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얼굴을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얼굴 면자. 얼굴을 그쪽으로 남향하면은 자 남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뭐가 돼요? 동쪽이 되죠. 자 왼쪽이 자연스럽게 동쪽이 되고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서쪽이 됩니다. 향한다라고 하는 내 얼굴이 가는 것이고 위쪽을 그래서 항상 남쪽을 위로 잡아요. 자 그러면 남향집이 왜 좋으냐? 우리는 북이 30 몇 점, 37점, 136.5도인가? 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남향집을 지어야 어떻게 돼요? 여름에 요새 집들도 전부 아파트도 괜찮아요. 어쨌든 집을 이렇게 지으면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길고 남중에서 머리 위로 쫙 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남향집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처마가 일정 정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일정 정도 있어야 여름에 집을 지으면 자 여름에 비도 많고 겨울에 눈도 많죠. 스위스처럼 눈이 너무 많으면은 이런 경우는 산간지대는 높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눈이 많이 쌓이면은 이 집이 무너지죠. 산간에도 뭐 우리 강원도 산간들도 가끔 가다가 눈이 많이 왔더라면 집이 무너진다. 지붕이 무너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적당하게 오니까 이 정도 기울기면 돼요. 그럼 눈이 와도 그리고 사만사원 되니까 옛날에 적당히 내려서 샤르륵 다 내려가고 비가 와도 샤르륵 내려갑니다. 그렇게 원래 집 지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이렇게 남중에서 가는 거니까 처마만 일정 정도 내리면 집 안으로 햇빛 안 들어오죠. 옛날에 집에 보면 마루를 이렇게 둡니다. 마루 끝에만 해가 들어와요. 그런 거 알아요? 몰라? 알죠? 아는데 그걸 실제로 적용도 하나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고 겨울이 되면 해가 이렇게 해서 저 남양 저쪽 밑으로 해서 이렇게 떠요. 그래서 해가 한 낮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저 아랫목까지 쫙 들어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다 해서 남양 저기 거의 정남향이거든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앞에다가 뭐 화단 같은 거 없을 때는 쫙 해서 그 어디까지 거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와요. 그럼 추운 겨울에 뭐 난방 효과 어마어마하게 좋죠. 햇빛 쫙 베란다에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평일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파트 베란다라 하더라도 저 베란다 문 이렇게 창문들 별도로 또 이렇게 두잖아요. 살짝만 들어오고 말아요. 앞뒷문만 열어놓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웬만한 그저 에어컨 필요 없고 난방 그렇게 난방 비용들 그렇게 많이 냉난방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이게 최고의 효율적인 집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이거 효율이 아니라 뭐예요? 최고의 효율을 뭘로 본다? 돈으로 보고 건축업자들이 무슨 집을 지어요? 남향집 안 지고 동향집을 짓거나 하는데도 이거 다 허가를 해줘요. 누가 허가해줘요? 관청이 다 허가해주잖아요. 그래 공무원들이 나쁘다 이 소리예요. 적어도 이런 사회에서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앞집에서 햇빛 가리지 말아야 되고 더군다나 공동주택들 짓는데 이런 걸 전부 누가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예요. 내가 돈 생기는 일이 돼. 저 무지랭이 백성들, 저 가난한 사람들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원래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 에너지 효율적인 집을 지어야 되죠. 이런 집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정부도 그렇고 이 국민들도 자기 이제 의식들이 없으니까 어느 날 사고방식이 들어가면서 양옥집 좋더라 그랬죠.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집 지어요? 요 시골에도 지금 보면은 양옥집들 참 많이 지었어요. 무슨 집이에요? 성냥갑 집들 우리 옛날에 성냥갑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천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짓죠.
여기 뭐 옥상이라라고 해가지고 촥 이렇게 좀 이렇게 둡니다. 이러고 짓고서는 좋다고 살았어요. 도대체가 이런 놈의 집들에 뭐가 없어요? 이거 처마도 없어요. 시골에 가다가 비가 오면 좀 피하려고, 그늘이라도 피하려고 가려면 그늘 피할 곳도 없죠. 아주 인심 고약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인심 고약해, 진짜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이전에 가난했는데 그때 이런 거 아니었는데 뭐도 모르면서 어쨌든 나 마음이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좋다라고 야 옥상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좋더라 했는데 한여름 지나고 두 여름 지나고 하다 보고 뭐 이상하죠. 벽에 뭐가 생기죠. 비가 빗물 내려가지고요 곰팡이에 잔뜩 씁니다. 여기 다시 뭐 해서 야 너네 왜 방수공사 안 해? 뜯어가지고 방수 또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만큼 여름에 비만 오고 겨울에 오면서 이런 집 우리 안 맞아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시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 머리들이 좋아져 가지고 여기다 착 해서 지붕 올렸죠. 지붕 착 이렇게 올리고 지붕 올리고 요 밑에는 뭘로 써요? 건조실로 쓰더군요. 아마 예천 이쪽에 오다 보니까 이런 집들 제법 많아져요. 왜냐 이 집 허물고 다시 지으려니 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진작에 이런 원리 알면은 두 가지 거를 두루두루 다 같이 쓸 텐데요. 참 자기 거 좋은 건 놔두고 남의 거가 더 좋게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그거 알죠. 나는 참 내가 보면 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씬하지? 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보여요. 보더라도 내가 배가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다른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길쭉하게 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내 떡은 바로 앞에다 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예요? 작게 보여요. 남의 떡은 옆으로 비스듬히 보니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시현상들 일으키지 않으려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좌동 이제 동남서북이죠. 가는 해가 떠서 동남서북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쪽으로 지고 일몰하고 북쪽으로 이제 완전 깜깜해지는 밤입니다. 그를 우리가 보통은 동서 그러죠. 동서라고 하는 건 해가 뜨고 지고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죠. 남중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래서 하늘에 천도의 운행을 나타낼 때는 하늘의 운행을 나타낼 때 열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천간지지 할 때 천간이라고도 하고 여기 일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십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움직이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얘기하는데 일단 자 동입니다. 동쪽이라고 할 때 동쪽은 뭐예요? 동력동자가 뭐냐 그랬더니 참들 재밌게 설명합니다. 동력동자 그랬더니 나무목자에다가 해일자를 쓰니까 해가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요. 그저 물어보죠. 우리 동네는 서산, 동산은 없고요. 동쪽은 그냥 평야가 되고 서쪽에 산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해가 이렇게 걸리던데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되게 뭐라 야 임마 너 그럼 그런 줄 알고 있지. 옛날에 그냥 이걸 대표적으로 쓴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윽박 지를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참 가리지나 모르면 글쎄다 나도 좀 한번 생각해보자 해야 되는데 윽박 지르고 있죠. 밟아버려요. 이 끽소리도 못하게. 그 속에서 분통은 터지는데 나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 방법도 없죠. 자 동쪽이다 그러니까 이따 설명드립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일자는 우리가 천간하고 할 때 일자 하늘은 우리 머리 위를 덮는 거죠. 하늘은 그래서 쫙 덮은 모습이에요. 덮었는데 네모는 아까 땅이었었죠. 천원지방에서 네모로 표현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음양의 기운이 땅속으로 쫙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서예요. 땅속으로 딱 해서 잠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서가 되고 그러니까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양기운이 지금 나무목에 걸렸는데 그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이 등진 모습이라 그랬죠. 등배자. 그래서 우리가 등진 쪽이라는 것이 되고 남쪽은 1부터 10까지 쫙 펼쳐진 거죠. 쫙 펼쳐져서 해가 중천에 떠서 온 천하를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 그물은 덮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양균이 저 허공에 해가 떠 있으니까 동쪽에 뜨면 일부 왼쪽고 서쪽으로 하면 저쪽만 비치는데 해가 남중에서 뜨면 온 천하를 환하게 다 비추잖아요. 그죠? 온 천하를 두루두루 밝게 다 그죠? 10으로 쫙 펼쳐지게
비친다라는 겁니다. 십간이죠. 하늘에 이것이 쫙 펼쳐진다라는 십십입니다. 두루두루 펼쳐졌다라는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서북해서 해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입니다. 해를 우리가 양기운이라 표현했고, 그 양기운 아까 이런 표시를 했고, 그 양기운에 의해서 뭐예요? 방향이, 해가 가는 방향을 이와 같이 정했더라라는 겁니다. 서양의 동쪽이나 동양의 동쪽이나 서양의 이스트라 하건 동양의 동쪽이라 하건 전부 다 해 뜨는 쪽이고 해가 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자, 동서남북은 그래서 해 뜨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 한낮으로, 하루로 보자면 아침이죠. 동쪽이라는 걸, 요 그냥 그림상으로 하루입니다. 아침은 뭐 하는데 해가 떠서 밝아진다라는 거. 잘 보면 열십자가 있죠.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표현하자면 하루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가 떴습니다. 어제의 하루는 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하루가 기다립니다. 오늘 지금 아침, 그래서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밝을 명자죠. 해가 뜨면은 달은 뭐예요? 지게 돼 있습니다. 좌동 우서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침이지만은 오늘의 해, 오늘의 아침이 되고, 어제는 가고 내일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달은 또 지는 때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침조자가 되죠. 낮주자는 뭐예요? 낮주자 속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낮이다라고 할 때, 우리 옛날에 보면 요 시간을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뭐냐면은 해로 인해서 해시계, 그죠? 해 때를 쟀습니다. 아까 해를 가지고 때를 잰다 그랬죠? 때시. 해가 있어야 해 그림자를 가지고 뭐예요? 지금 몇 시다 몇 시다 알 수 있죠. 해시계. 이미 해시계를 만들어 썼던 사람들입니다. 낮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해시계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잘 보세요. 글자를 몰라서 그러죠. 자, 이거 손으로 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대롱을 쥐었어요. 대롱을 쥐었는데 그 속에 뭐냐면 붓털이 있죠. 이거 분율자입니다. 글서라고 할 때, 자, 글서 붓으로 쓰죠. 글서에다가 일자를 이렇게 쓰죠. 가로 알자예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붓으로 쓴 글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뭐예요?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다, 글을 쓴다 그러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왈왈왈라 읽어야 되죠. 글은 읽으라. 말한 것을 또 뭐냐? 말한 것을 글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훌륭한 성인군자들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글로 남기죠. 그 최고의 글이 여기서는 서경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글은 우리가 성인군주라고 하는 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글서가 되는 겁니다. 글은 뭘로 쓰느냐? 붓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대롱을 어떻게 돼요? 하나 딱 꽂아 놓죠. 땅에다 딱 꽂아 놓고, 해야 동쪽에 썼다 그러면 해그림자가 이렇게 되겠죠.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해그림자가 이렇게 될 것이고, 남중한다 그러면 여기에 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바닥에, 그죠? 땅바닥에다, 바닥이죠. 이때는 바닥입니다. 그때 땅바닥에다가 해그림자를 그릴 수 있을 때 날일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낮이다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요 글자가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있느냐? 이미 이 당시에 해시계를 만들어서 때를 기록했다 이 소리예요. 아주 간단한 사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녁은 이제 해가 지고, 해가 지는데 아직은 해기운이 남아 있을 때죠. 저녁이 되면은 이제 깜깜해지니까 뭐 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달이 보일 겁니다. 달은 초생달,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초생달의 모습이 되고, 자, 음을 대표하는 거니까 이걸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초생달을 대표로 해서, 왜냐하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지고 하고 해는 늘 둥글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해가 있으면은 달이 온전히 안 보이죠. 달 모양이 제대로 안 보이고 옅게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삐딱하게 초생달 모습이죠. 요거 초생달 모습으로 해서 이제 달이 조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저녁이에요. 저녁이 뭐냐 그러면 뜻글자는 설명 잘 해놨죠. 밤은 뭐냐? 저 위에 하늘이 있죠. 하늘이 있고 여기 보면 들립자 형태입니다. 들립자를 쓴 거죠. 들립자의 변형으로 쓰고요. 들립자의 변형.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달월자.
달 그림자가 달이 오래도록 달월자의 변형입니다. 역시 달이 오래도록 떠 있는 곳이 바로 밤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에는 좀 달이 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양쪽 이쪽에는 뭐 둘 다가 날일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열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조주 성야로도 이렇게 대비가 되고요. 이걸 조금 더 펼치면은 뭘로도 되면 봄, 여름, 가을이죠. 자, 아침에 해당되는 것이 한 해의 아침이 바로 봄입니다. 봄, 그 다음에 여름 하자, 가을 추자, 겨울 동자입니다. 이거 공부하려면 주역의 괴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만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주역의 1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1월달이 이게 하늘괴고 우리 태극기 하늘괴 있죠? 건. 그 다음에 곤이죠. 그래서 지천 태월이다 양기운이 땅속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 되고 이게 정월입니다. 정월. 그 다음에 1월이 되고 2월은 양기운이 하나 더 많아져요. 이렇게 있고 3월은 하나 우리 지금 요거 공부를 할 텐데 3월은 이거. 그래서 둘 다가 땅속에 전부 다 뭐가 되냐? 양기운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춘자에 보면은요. 1, 2, 3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숫자는 3이지만은요. 주역의 건이라 하늘이라 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그죠? 하늘이 땅 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하늘의 따뜻한 기운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땅 그 양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땅 속에 가득 차면은 땅 속에 있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죠. 녹으면서 여기를 뚫고 싹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싹 트는 것을 바로 사람 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속에는 뭐 있더라? 양기운이 가득 차 있더라. 봄 이거 정월, 2월, 3월입니다.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이 바로 봄이죠. 봄이라고 하는 건 땅속에 전부 다 뭐예요? 양기운으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겁니다. 봄이면 땅속에 양기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물이 이렇게 자라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을 보세요. 여름에 또 멋진 글자예요. 여름자.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눈, 코, 귀, 입을 어떻게 표현해요? 귀. 얼굴에 저 사람 이목구비 참 잘생겼어. 뭐 귀는 잘 듣기만 하면 되고 눈은 잘 보기만 하면 되고 코는 숨 잘 쉬기만 하면 되고 입은 입 닫을 때 닫을 줄 알고 할 말 할 때 정확하게 잘만 하면 되죠. 그죠?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래는. 자, 이, 목, 구, 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뭐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이, 비, 구, 목 하면 안 돼요? 꼭 이목구비 그래요. 이것도 잘 따져보세요. 귀가 되죠? 귀, 눈, 입, 코예요. 이목구비에서 이거 코비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작용하는 게 있죠. 제일 먼저 뭐냐? 귀 발달하죠. 뱃속에서 태아가 형성이 되면서요. 일정 정도 되면은 뭐가 되느냐? 아기도 속에서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아기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아빠 굉장히 따르는 애도 뭐 있어요. 엄마보다 아빠 더 따르는 아주 특이한 경우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임신하고 있을 때 아빠가 출근을 하건 뭐 하건 아가 뭐 잘 아빠 다녀오면서 틈만 나면 여기다 대고 있죠. 열심히 얘기해주는 아빠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희한하게 태어나면 그 오로지 아빠만 따라요. 왜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처럼, 제 남편인데 저희 남편처럼 자, 뭐 무뚝뚝한 사람들 이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그 얼굴만 가까이 저도 그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얼굴 가까이 가고 아빠가 얼굴 가까이 가면 저는 그냥 빵긋빵긋하는데 아빠 얼굴이 그 앞에 갔다 와 하고 울어요. 거기다 목소리까지 잘 들어보지도 않은 목소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태교를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싸우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즐거운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내는 거. 그래서 귀가 발달합니다. 귀는 열려 있죠. 그래서 열린 모습이 되고 항상 왼쪽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의 모습을 본뜬 것이고 다 이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자는 뭐라는 소리예요? 두 개라는 뜻도 있고 아까 음이 되니까 속으로 들어간다. 귀는 속으로 구멍으로 속으로 들어가죠. 눈도 바깥에 있는 사물을 뭐에 눈으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코도 일단 숨을 들이쉬어야죠. 그리고 내쉬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다
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면은 먹는 건 나중이에요. 그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눈, 이 빛 가리게 됩니다. 그죠? 빛 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먹는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젖 빨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 뭐예요? 코. 숨 쉬는 거. 그런데 숨 쉬는 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글자도 제일 복잡하죠. 얘네들처럼 간단하게 그냥 요것만 쓰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어제 뭐 누가 후보, 누가 부인이 아이 자기야 그러던데 나 60대 사람들이 자기야 그러면 징그럽긴 하더구만요. 자, 스스로 자자예요. 그죠?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코비자의 원래 원글자입니다. 자, 귀 이렇죠. 눈 두 개라고 아까 그랬죠. 입은 그죠. 다물면 이 담은 모습이 되니까 그다음에 벌려 동그라미 모습이고 동그라미 네모 같은 것이고 코는 이게 원글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 그래요. 그리고 왜 이 소리가 되느냐? 자, 나머지는 훈련이죠. 듣는 훈련이고 보는 훈련해야 되고 먹는 것도 훈련해야 되죠. 태어나서 막 밥 먹지 않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자 엄마 전 먹다가 유동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딱딱한 거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는 숨 쉬는 거는 아까 지금부터 엄마 따라서 숨 쉬는 훈련 하자 그래서 숨 쉬었던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엉덩이한테 찰싹 때리면 어떻게 돼? 왕 하면서 그게 뭐냐 숨결 탁 터지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엄마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작용을 하는데 태어나면서 오로지 스스로 해야 될 게 딱 하나 이거 제일 먼저 코예요. 그 콧구멍 두 개죠. 두 개인데다가 들이 일단 쉬어야죠. 쉬어야 되신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들숨 날숨이에요. 이게 원래 코비자의 원형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숫자. 머리털이죠?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 혈자. 머리 혈자에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얼굴 면자 볼까요? 얼굴 면자는 그동안에 이러고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그죠? 여기 이목구비 가운데서 나머지 다 없어도 세 가지 없어도 되죠? 귀 못 들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귀머거리. 그죠? 눈으로 못 보면 뭐라 그래요? 장님 하면 돼요. 말 못하면 뭐라 그래요? 벙어리 그러면 되죠. 그러고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코에서 숨 못 쉰다. 어떻게 돼요?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죠. 산 사람의 축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스스로 숨 쉬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로부터 생명활동의 시작이요. 만약에 이게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뭐다?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전치사로 쓸 때는요. 뭐뭐로부터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코가. 이 제일 중요한 것을 남들하고 똑같이 쓰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여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면 밭전자가 들어있죠. 밭전이 그냥 밭이 아닙니다. 옛날에 도읍지의 한 가운데예요. 공전과 사전이라고 할 때 이렇게 나눈 요 가운데입니다. 정전법에 우리 공전, 사전 이렇게 표현하죠. 공전, 사전인데 공동경자. 그래서 한 가운데를 표현합니다. 전이라고 할 때. 코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뭐예요? 한 복판이죠. 한 복판에 어떻게 있어요? 오똑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모르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한자를 공부를 하는데 본래 제 뜻을 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람 미치죠. 이거 열십이죠. 옛날 일기 쓰는 분들은 21일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20, 입자예요. 20입. 그 다음에 30을 이렇게 씁니다. 30삽. 그 다음에 40은 이렇게 써요. 40, 이렇게 돼요. 글자 모양이 요거나 어때요?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이니까 뭐냐? 코비자의 맨 아래에 들어갔다고 얼른 외우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 미스물립 그럽니다. 미스물립. 스물립이라고 해서 미스물립. 미스물립이라고 백날 외워봤자 이 뜻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글자의 형태를 얼른 외울지는 몰라도 이렇게 공부하면요. 70평생 별하별 경전을 다 공부한다 해도 뜻을 몰라요. 이 글자는 원래 무슨 뜻이냐? 두 손, 또자예요. 두 손으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양손으로 잡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들공자입니다. 손으로 든다라는 거예요. 두 손으로 받들어서 든다. 다시 말해서 코는, 호비자의 뜻은 뭐냐면 코는 들숨과 날숨이죠. 들숨과 날숨. 들이쉬고 내쉬는데 얼굴 한 복판에 어떻게 돼 있다? 옷복 서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머리가 아주 좋아지는 것 같을 겁니다. 천자문 공부 아니 글자 쭉 이렇게 공부하면 다들 뭐냐 정말 제 머리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머리가 반짝반짝해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목구비가 되고요. 자, 여름하자 보세요. 여름하자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목구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름하자에 보면 자, 아까 머리혈자예요. 머리혈.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라 그랬죠? 이 위로, 그죠? 머리 위로, 머리 둥근 거니까, 양부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건 목입니다. 목인데, 머리혈자 이렇게 되는데, 그 밑으로. 여름에 뜨거우면 숨도 탁탁 쉬죠? 탁탁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돼? 걸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저거 언제가. 그래서 뭐가 되느냐? 느려 터지게 되면 천천히 걸을 쇠자예요. 발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천천히 걸을 쇠자입니다. 그죠? 여름이 되면 느려 터지게 되죠. 여기 보면 겨울동자가 있을 거면 글자 비슷해요. 겨울동자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같이 얽혀지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뒤쳐져 올 치자입니다. 걸음이 좀 늦다 보니까 뒤쳐져 올 치자가 되고, 뒤쳐져 오는데, 겨울에는 모든 게 다 얼죠. 물수자에서 우리가 부수는 이렇게 쓰면 얼으면은 보통 물건들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소된다라는 의미에서 얼음빙자를 이렇게 쓰고 앞에 것만 씁니다. 그래서 겨울은 계절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치고, 그래서 우리가 봄을 1년의 첫 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겨울은 사계절 가운데 맨 뒤에 쳐져오면서 만물이 얼어붙는 계절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죠? 이제 가을 하나 남았네요. 그래서 여름하자는 이렇게 돼서, 그죠? 코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을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 글자 공부하면 이제 가을에 대해서 함부로 설명하면 안 돼. 가을은 모든 곡식들이 익는 때죠.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축축 처지죠. 벼화이기도 하고요. 모든 곡식이나 과일들이 익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벼도 종류가 많아요. 벼도자도 있고 뭐 등등등 이거 있고, 그리고 가을에 요 마지막 곡식이 있고 과일이 익으려면 어떻게 돼요? 추우면 되나요? 아주 뜨거워야 되나요? 가을은 뜨겁죠. 가을은 우리가 보통 땡볕이라 그럽니다. 여름은 무슨 더위라 그래요? 무더위 그래요. 여름의 더위와 가을의 더위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름의 더위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후덥지근한 것이고, 가을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쨍쨍 내리쬐는 햇빛입니다. 비도 좀 덜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가워요. 이 곡식이 마지막으로 익으려면 뭐예요? 불볕 같은 요 더위가 필요합니다. 가을에 땡볕이에요. 사람들 그것도 모르면서 뭔 놈의 가을이 이렇게 더워,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미 초겨울인데도 보면은 저쪽에서들은 다 가을 거래요. 낙엽이 있다고. 지금 초겨울, 이제 그 중겨울로 들어서는데. 그래서 가을은 마지막 알곡이 있기 위해서 햇볕이 굉장히 뜨겁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몇 년 동안 공부하고도요, 가을 왜 이렇게 더워 하는 분들 많아요. 더운 게 아니라 뜨겁다예요.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두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해가면서 설명하기 귀찮죠. 딱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한마디로 나타나자. 이것도 한마디로 무슨 계절? 이제 지금부터 철학입니다. 글자 속에는 뭐 철학과 문화 다 농경문화의 의미가 다 들어갔는데요. 자, 봄이에요. 봄의 특색이 뭐예요? 봄의 특색. 자, 정말 봄이더라. 얘기해보세요. 봄은 뭐예요? 겨울에도 따뜻한데 많던데요. 겨울에 따뜻해. 봄이 왔나 해서 이거 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으라고요. 때 맞출 줄 알아야죠. 봄은 어디서 땅속에서도 나뭇가지에서도 그냥 우죽순, 그죠? 비고 온 뒤에 우죽순 하듯이 와르르 하고 다 올라와요. 그죠? 특히도, 그죠? 나무, 그러니까 목견, 초목은 전부 다가 올라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무 기운이, 그죠? 초목이라고 할 때 뭐 풀로 해도 내가 나무를 대표로 해서요. 초목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 이 날일자 안 쓰고 그냥 왕이라고만 써도 돼요. 왕성한 계절에서 모광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목들은 와르르 하고 다, 이거는 확실하게 봄이죠. 초목들이 확 싹 트는데. 근데 여름은 그래서 모광지절 해서 대표적으로 이걸 전부 다 해서 목이라. 그래서 동방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기운이 많은 계절 이렇게 돼요. 그때 목기운이라는 것은 초목에서 어르르 하고 다 싸게 나오는 거. 근데 여름의 특색은 뭐예요? 여름의 특색. 아우 더워 죽겠죠. 그놈의 햇볕은 그죠? 남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방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그리고 가을은 뭐예요? 가을. 자, 우리가 과일들, 물론 지금 딸기나 수박이나 이런 건 과일이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죠? 참외나 과일이라 하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냥 과일로 분별을 하죠. 이제 풀 종류니까. 근데 어쨌든, 봄이나 여름에 나오는 우리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물렁물렁하죠? 보관 가능해요? 안 해요? 보관 못하죠? 요즘에야, 선생님, 염장법, 당장법 있어. 젤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하는데, 제대로 그냥 생째로 통째로 놓고 보관 못해요. 선생님 냉동실 있잖아요. 지금 요새 얘기하자는 거 아니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을에는 이 추운 겨울 지나야죠. 추운 겨울 지나야 돼요. 벼도 어떻게 돼요? 알곡이 딱딱하게 되죠. 사과, 배, 감 같은 건 좀 말랑말랑 말리기도 좋죠. 그래서 모든 것이 대체로 거의다가 딱딱해지는 때입니다. 단단해지는 때예요. 인간들이 보는 단단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금이죠. 단단한 것, 최고의 단단한 금은. 그래서 그 단단한 것이 왕성한 계절에서 금왕기절이라 그래서 가을을 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방금이라고 표현해요. 서방금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 뭐냐? 아까 겨울동자면 얼음빙자 들어가 있죠. 겨울의 특색은 다른 때 안 나타나죠. 겨울의 특색은 얼어요. 어느 것도 물기운이 있는 건 다 없니다. 그래서 물기운이 있는 것들이 그저 다 얼기 때문에 물기운이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수왕지절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절을 4가지로 나타냅니다. 목, 화, 금, 수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건 다 오행이죠. 5개로 해서 목 이렇게 해서 쭉 행한다 그래서 오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행인데 이 오행이 하늘에서 나타나든가요? 땅에서 나타나든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가 이거 어느 분 물음 때문에 제가 이걸 참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사주명리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천기 지기 뭐고 따지고 하는데, 이 오행을 하늘에서도 오행이 작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행은 하늘에, 그죠? 낮과 밤이 이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면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전부 다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앙토로 봅니다. 이건 전부 다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 오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나중에 이제 공부 더 하면 조금 더 공부할 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셔요. 오행은 절대로 하늘에. 자, 그럼 보시면 돼요. 비행기 타보셨죠? 안 타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책으로도 읽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면 여기서 유럽까지 간다. 그럼 저 구름 위를 가죠. 구름 없는 날은 맑게 해서 다 보이지만은 아무리 구름 낀다 하더라도 비가 밑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구름 위로 착 내려면 위는 하늘은 햇볕이 반짝반짝입니다. 낮에 갈 때는, 그죠? 밤에는 캄캄하고. 그런데 그 하늘에는, 그 구름 위에는 오로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던가요? 봄이라고 할 만한 새싹 돋는 게 있던가요? 여름이라 할 만한 무지무지 뜨거운 게 있던가요? 가을이라 할 만한 뭐가 익는 게 있던가요? 그 대기권의 저 위쪽은요, 오로지 뭐예요? 바람과 추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오행이 작동하는 건 전부 다 어디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행이 되고 낮은 요렇게 저기는 한밤이죠. 북쪽이니까 한밤이잖아요. 그죠? 밤이 돼서 점점 해서 아침이 되고 한낮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가 있는 쪽이라서 이걸 양이라 표현합니다. 한낮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여기가 오시 지지 공부하면서 할 텐데요. 오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후가 되죠. 여기는 오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전입니다. 오시를 중심으로 해서 난 12시예요. 오시도 보세요. 오시도 이따 공부할 텐데 자, 10시 딱 해가 딱 남중하면서 양기운이 여기가 최고 극상하는 데입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래서 오후가 돼요. 자, 오시를 중심으로 이쪽은 오후가 됩니다. 오전 오후라고 하는 것은 한낮에 양기운과 음기운을 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시가 되죠. 자, 자시가 되고 하루해를 마치는 때 밤 12시예요.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때가 되는데 오는 여기서 딱 그쳐야 된다고 해서 정오에서 위에다 정자 붙이죠.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정자 그래요? 아니죠. 자정이죠. 정자 안 하죠. 그죠? 자정그러죠. 이 의미는 뭐예요? 자, 여기는 하루에 한낮을 가르는 때죠. 그죠? 양과 음을 가르는 때고 여기는 하루 해가 바뀌는 때죠. 그죠? 하루 해가 바뀌는 때입니다. 하루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때죠. 기계적 시간으로는. 그죠? 기계적. 나의 시간, 나의 하루의 시작은 내가 눈 뜨면 나의 하루의 시작인데 관계없이 천도의 운행할 때 시작입니다. 하루 해를 시작하는데 바르게 시작할까요? 삐딱하게 시작해야 될까요? 바르게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시작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바르게 시작하라. 그래서 자신은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정 개념으로 씁니다. 자정 개념. 대신에 이제 정월 1월 같은 경우는 1월을 1년을 바르게 시작하자. 그래서 바로 아예 그냥 바른 달이다 해서 정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어나는데 천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방향에 따라서 자, 뭐가 나타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고 그거를 하루에 12대로 나눈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천간이 1년 366일 속에 달은 12번 차고 지고 하죠. 12번 차고 지고 하니까 12월 12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일 여기가 한밤중이죠. 자, 어떻게 보든지 간 항상 이쪽은 남쪽입니다. 좌동, 우서, 남쪽, 북쪽이에요. 동서, 남북. 글은 나중에 보시고요. 설명만 잘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요때가 자시죠. 하루해를 마치고 해요. 자, 마칠 요자입니다. 그죠? 여기가 바로 밤 11시부터 전날 밤 4시고 다음날 1시까지 2시간 단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고 새로 하나가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잘 몰라도 우리가 주역의 괴라고 하는 것은 6개로 이루어졌는데 옛날에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요거 가지고 1년 12대 다 나타냈습니다. 양으로 가득 찼죠. 양으로 다 비죠. 이렇게 되면 자 비고 하나가 차면 1월, 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하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서 1년 12달 11월, 아까 11월부터 시작했죠. 1년 12달 다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자월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들이 주역은 전혀 몰라도 돼. 아까 양과 음만 알면 되죠. 깜깜하죠. 깜깜하면 자 순음입니다. 순음인데 저 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해의 운행이 이렇게 돌아가죠. 낮과 밤이 자 지금부터 낮이고 그 다음부터 밤이다. 있어요? 서서히죠. 서서히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태극도의 모양은 원래 이렇게 됩니다. 양태극, 음태극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극도 엉터리죠. 우리나라 태극기 어떻게 되는가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잘 못 그렸는데 우리나라 태극기 모양이 대체로 이렇게 됐죠.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되죠. 아니 이쪽 아니야. 근데 일단 태극기 모양으로 보자면 원래가 이쪽이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갔죠.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전에 38선으로 해서 유엔군에서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게 북쪽이 되니까요. 이쪽은 제가 이거는 북쪽으로 그랬습니다. 북한이 저 위쪽이니까 북쪽으로 우리가 철원고지를 탈환했죠. 철원고지를 탈환해서 우리 북쪽은 올라가고 남쪽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북쪽이 되고 이게 남쪽이 되고 이쪽이 그러면은 동쪽이 되고 참 서쪽이 되는군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런 방식이에요. 바르게 하더라도 요가 다르죠. 자, 그런데 음양태극도는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왜 이러느냐 하면, 자, 이쪽이 여름이죠. 여기가 겨울이죠. 해가 뜨죠. 자, 더우면은 찬 공기는 어떻게 간다? 찬 공기는 내려가죠. 더운 공기 올라가죠. 이거 잘 못 느끼면은요. 자,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경우 에어컨, 난방기를 위에다 달았어요. 지금 공부하는데 위에서 거기 계시면 머리만 뜨겁죠. 발은 어때요? 시렵죠. 근데 원래 우리 농경원의 난방은 어때요? 온돌 난방이죠. 온돌 난방 발바닥도 따뜻하면서 공기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여가는 백날 해봤자 머리만 뜨겁고 발은 시려워요. 그죠? 원래 이런 거 제대로 하려면은 난방은 어떻게 된다? 옆에서 나오든가 밑에 온돌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냉방기는 저렇게 하면 돼요. 냉방기는 찬 공기는 내려가고 더운 공기 올라가면서 전체가 고루고루 시원해지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야 이게 태극기에 정확한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게 눈으로 확인하시려면은요, 남배에다 넣고 물 끓이시면 돼요. 조금 큰 남배에다가 물 이렇게 집어넣고 물 한번 끓여보세요. 그럼 물 흐름이 있죠? 더워진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 모양이 요거예요. 더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양이 되고 여기는 음이 됩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태극기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극기도 지금 바로 세우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요거 그대로 돼요. 밤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루해를 마치고 새로 한 날이 생겨난다라는 거 자라 그랬습니다. 잔데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 붙였어요? 동물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이거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머리 복잡해. 나 지금 농사 지을 것도 많은데 저거 언제 생각하라. 농사 짓다 보면 거기 열중하다 보면 새까맣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가르쳐주고 대가 이렇게 있다 하고 일단은 그래도 가르쳐줘야 되죠. 정법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쉽게 하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늘 보는 게 농사 짓다 보면 그놈의 쥐들 돌아버리죠. 남이 열심히 알고 캐는 거 어떻게 파먹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야 이거 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도둑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파먹고 그 다음에 쥐의 발가락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발 4개, 뒷발 5개. 먼저 그죠? 이쪽 먼저 그 다음에 양이 나중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쥐의 발가락을 모양 거기다 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쥐라는 글자는 따로 있다 그랬죠? 쥐서라고 해서 얘는 쥐서 따로 있습니다. 그냥 빌려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아직은 이게 지금 음력 11월입니다. 음력 11월이면 이게 한겨울이에요. 3개씩 해서 이게 겨울이 되는데 3개씩 되고 축월이 되고 그런데 지금 아까 속에서 보면은 주에게 잘 모르더라도 양이 하나가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때 되면은 양이 2개가 이렇게 밑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 땅이 되고 아직 그 속에서 양기운이 되니까 여기 조금 열려 있죠. 얼어서 꽉 붙어 있던 그죠? 얼어서 꽉 이렇게 닫혀 있던 말무자입니다. 닫혀 있던 것이 동방목 양기운을 받아서 이쪽이 조금 열린 거예요. 열린 거고 그래서 축이라 표현했고요. 이 축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여기서 우리가 밭을 가려면은 땅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풍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물면 그 다음에 농사 짓기 힘들다 그랬어요. 왜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요때쯤 되면 음력 12월 1월 때쯤 되면 눈이 녹죠. 눈이 녹으면서 땅이 어떻든가요? 벌써 다 기계농에서 잘 안 보시는가 보다. 땅이 이렇게 부풀어졌죠. 그 얼은 녹은 상태에서 그대로서 땅들은 이렇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밭 갈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자 눈이 안 오고 하면은 깡깡 그냥 얼기만 하고 땅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싹 트는 것도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겨울에 눈이 내려서
자, 땅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보리싹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요렇게. 그래서 해자축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해자축 해서 이거는 음력할 때 일단 1월. 이게 2월이 되고요. 그래서 요때다가 뭘 갖추냐. 땅의 문이 조금 열린 거죠. 그럼 우리가 농사 짓는데 땅의 문을 열어주는 거. 땅을 한번 다 휘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공기 소통 잘하게 하고 그다음에 풀들도 한번 엎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땅 가는 거. 소가 하죠. 그래서 여기다 소띠라고 붙입니다. 소. 소는 소우자 따로 있잖아. 얘가 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소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자, 끈 유자가 되고요. 끈 유자. 그래서 유라고 해서 유하고 당긴다, 뭐 열다, 뭐 의미까지도 다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범띠를 여기다 붙이죠. 근데 범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범도 호랑이를 범이라 그러죠. 범호자가 되고 여기 보면은 아까 땅 여기 잘 보면은요. 말미암을 유자가 있습니다. 아까 밭전자 알죠? 이제 밭에서 뭐가 되냐면 싹이 올라와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요때 싹 올라오는 게 농사에서는 보리죠. 보리는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여기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추워서 우리 보리 밟기 하죠. 추워서 거기다 덮어줘야 되죠. 덮어주고 덮을 몇자 또 덮어줍니다. 밑에 땅에서는 이 땅이 문에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싹 트는 새싹들을 잘 보호해준다. 잘 정성 들여서 살펴야 된다 해서 이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공경할 인자입니다. 공경할 인자가 되고요. 그래서 인빈 출일 그러죠. 이때 이제 양기운이 이때가 뭐냐면은 주역으로 표현한 밑에가 땅속에서 아까 지천 택괴에서 양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싹이 나오는데 그죠. 인빈 그걸 이제 옛사람들이 손님을 공경히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때? 해가 뜰 때. 이때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봄이 되어서 양기운이 나올 때 그때 새로 싹 트는 손님들, 새싹들이죠. 그걸 공경히 맞이한다라는 공경할 인자입니다. 옛사람들이 참 무서워하면서도 참 공경했던 게 뭐예요? 산신으로 떠받드는 범이죠. 거기다 범띠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토끼묘라고 그러죠. 왜 토끼묘냐면 교토삼굴이라 그래서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는데 어쨌든 토끼는 굴 많이 파죠. 굴이라고 하는 땅문 뭐예요? 열어놓는 거죠. 이 문이 이거 원래가 문자인데요. 자, 문 여기까지만 할까요? 문 무슨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예? 열린 문이죠. 선생님 문 열 것 같으면 뭐하러 문 닫아요? 문은 뭐하러 만들어요? 열려고 만들어요? 문은 닫으려고 만들어요. 열어둘 것 같으면 애초에 문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그저 놔두면 돼요. 문 닫혔잖아요. 그죠? 닫힌 문이에요. 이거 양쪽 대문이에요. 대문 이렇게 닫힌 문이에요. 문은 닫으려고 만들어요. 닫아놓고 그 다음에 나가고 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고죠. 옛날부터 야 문 닫고 나가라 그러지 문 열고 나가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은 어폐가 있는데 뜻은 정확하죠. 문은 닫고 항상 보면은 그래서 어렸을 때 야 꼭 너 문 닫고 겨울일 때 그만 문 닫고 나가라 그래요. 그럼 우리 꼭 그러죠. 아니 엄마 어떻게 문 닫고 나가 문 열고 나가서 닫아야지인데 그 얘기는 뭐냐 닫는 게 중요하다 해서 문은 닫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닫았으면 그 다음에 열어야죠. 그 봄이 되면은 문이 활짝 열린 문이에요. 이게 요거 활짝 열어보세요. 이쪽으로 그죠? 이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문이 이제 활짝 다 열렸다. 땅 속에서 뭐예요? 우죽순 그야말로 싹들이 와르르 하고 나오는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기가 춘분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춘분점. 됐나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 할까요?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그만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공부하면 이제 왜 농사농인지까지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 농사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